안녕하세요. 오늘은 캐나다의 의료제도 또는 의료 시스템과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최근 본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엑스레이와 피검사로부터 24시간 체크하는 심전도 검사, 또 심장 초음파, CT 스캔, 그리고 MRI까지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검사를 하면서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이곳 캐나다의 의료 환경과 한국의 의료 환경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이러한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모두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먼저 모든 건강 이상과 관련해서는 가정의, 즉 여기서는 패밀리 닥터라는 의사를 먼저 찾아가 본인의 건강 이상에 대해서 상담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패밀리 닥터의 판단하에 각각의 질병에 대해 전문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의에게 진찰을 의뢰하게 되는데요. 먼저 패밀리 닥터는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체크하고 간단한 병의 경우, 예를 들어서 열이 난다거나 감기가 걸렸다거나 아니면 조금 다쳤다든가 등등의 상태는 주로 패밀리 닥터의 선에서 의료 처치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 외에 상태가 조금 중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먼저 이야기한 것처럼 해당 전문의에게 진료 의뢰를 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심장 전문의 또는 아동 전문의사 또는 안과의사, 이비인후과 전문의 등등 해당 전문의에게 진료 의뢰를 하고 그 해당 전문의에게 환자를 넘기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러한 전문의를 주로 스페셜리스트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전문의에게 의뢰하기 전 또는 전문의한테까지 가지 않고 패밀리 닥터가 추가 검사를 통해서 환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추가 검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주로 피검사나 소변검사, 엑스레이, CT, MRI 등과 같은 검사가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 관련 테크니션으로부터 전달되는 보고서를 통해서 패밀리 닥터가 환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 및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 관련 절차는 한국과 좀 많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눈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냥 바로 안과를 찾아가게 되고, 또 귀나 목에 어떤 이상 증상이 있으면 바로 이비인후과 의사를 찾아가 진료를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그렇게 해당 질병의 전문의를 바로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가정의인 패밀리 닥터를 먼저 찾아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고, 그 패밀리 닥터가 판단해서 해당 전문의로부터 진료가 필요하겠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그 해당 전문의에게 넘겨줘야만 해당 진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와 같은 의료 절차에 익숙해진 저 같은 사람의 경우는 매우 답답해 하기도 하는데요. 실례로 예전에 본인이 귀에 이석증 같은 증상으로 인해 어지러움증과 함께 눈동자가 빠르게 흔들리는 증상이 있어 아주 애를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몸이 특정 자세를 취하거나 머리가 특정 위치를 잡게 되면 그 증상이 나오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패밀리 닥터로부터 귀 관련한 전문의에게 진료 의뢰를 받고 그 스페셜리스트를 만나기까지 거의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으며,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 거의 증상도 많이 완화되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곳에서는 이렇게 긴박한 상황이 아니면 스페셜리스트를 만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한국 같으면 그냥 이비인후과 병원으로 바로 가서
해당 의사를 바로 만날 수 있죠. 그래서 한국 분들 중에서는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바로 한국에 가서 해당 질병의 병원에 직접 다녀오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절차와 많은 시간을 거쳐서 전문의한테까지 가게 되기는 하지만 때로는 응급 환자나 긴급한 상황에 집중을 하는 그러한 이곳 시스템이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런 생각도 처음에는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면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적응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이러한 시스템에 길들여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무튼 이젠 좀 익숙해져 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스페셜리스트를 만나기 위해서는 패밀리 닥터를 거쳐야 하는데 이곳 캐나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패밀리 닥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또는 그냥 별로 패밀리 닥터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패밀리 닥터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분들은 그냥 거주지 주변에 워크인이라고 하는 그냥 클리닉으로 가서 그날 일을 하는 워크인 닥터한테 진료를 받기도 합니다. 보통 이러한 가정의가 워크인 닥터 역할을 중간중간에 하기도 하는데요. 저희 패밀리 닥터도 주중에 특정 요일과 시간에는 워크인 닥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진료를 위해 패밀리 닥터와 예약을 하려고 할 때 패밀리 닥터의 스케줄이 많이 꽉 차 있으면 우리 패밀리 닥터의 워크인 시간도 함께 확인해서 둘 중에 가장 빠르게 패밀리 닥터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워크인의 경우는 선착순으로 클리닉에 들어와서 접수한 사람의 순서대로 진료를 하는데요. 우리나라와 같이 1, 2분 또는 2, 3분 만에 환자를 한 명씩 진료를 보는 게 아니라 보통 환자 한 명당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진료를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 앞에 대기자가 약 한 5에서 6명이 있을 경우 아마도 내가 진료를 받기까지는 앞으로 약 한 2시간 정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대충 파악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진료 시간이 저녁 6시까지인데 현재 시간이 오후 4시이고 대기자가 6에서 한 7명 정도 넘을 경우에는 미리 진료 접수를 마감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경우는 앞에 대기자가 얼마나 있던 간에 진료 시간 안에만 병원에 가면 어떻게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러한 부분이 한국과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렇다고 응급 상황의 경우도 이와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응급 상황의 경우는 저처럼 병원의 응급실로 직접 방문을 하면 되는데요. 이 경우는 워크인이라는 클리닉이 아닌 종합병원의 응급실로 직접 가면 되는데요. 보통 응급실은 도시에 한두 개 정도 있는데 지금 제가 방문했던 응급실의 경우도 이와 같은 종합병원의 응급실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응급실로 방문을 할 경우에는 응급실 닥터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진료를 다르게 하는데요. 응급실에서는 접수를 받는 곳이 응급실 맨 앞에 있고 거기서 현재 자신의 건강상의 문제와 어느 정도 긴급한 상황인지를 접수를 받는 사람에게 설명을 하면 이 사람은 해당 환자의 상태와 진료 과목에 따라 분류하고 응급실 내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응급실 안에 간호사로부터 순서대로 호명이 되는데 응급실 내부로 들어가서 응급실 닥터를 만나게 됩니다. 앞부분에서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본인도 갑작스러운 건강상의 문제로 응급실에 왔을 때 응급실 닥터를 통해서 진료를 받고 두
두세 시간 안에 엑스레이와 CT를 모두 촬영하게 된 것입니다. 보통 위에 이야기한 패밀리 닥터를 통해서 진료를 받은 후 CT 스캔에 대한 추가 검사 의뢰가 되었을 경우라면 CT 스캔을 하는데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기다려야 CT 스캔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저처럼 응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CT를 촬영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번에 평생 처음으로 CT 스캐너로 머리를 검사하게 되었는데요. 그 차가운 통 속으로 들어갈 때 느낌이 좀 묘하기도 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자 뭔가 머리 주변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마치 무언가 음속으로 머리 주변을 돌고 있는 그런 소리가 나서 조금 무섭기도 하고 많이 시끄럽기도 하더라고요. 그거 말고 더 이상했던 것은 갑자기 몸이 엄청나게 뜨거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CT 스캐너를 조작하는 테크니션은 나에게 CT 스캔을 하는 동안에 약 1분 정도 몸이 따뜻해질 것이다 라고 안내를 미리 해 주었었는데, 갑자기 몸이 따뜻해지는 것 이상으로 온몸이 뜨거워지는데, 이게 마치 뜨거워지는 것 이상으로 마치 무슨 불 속에 온몸을 던져서 온몸이 타고 있는 듯한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말 그대로 온몸이 활활 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순간 이거 뭔가 잘못되었구나 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걸 그 테크니션한테 이야기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소리를 지르려고 하려는 그때부터 활활 타오르던 몸이 천천히 가라앉더니 금방 정상 상태로 돌아오더라고요. 정말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라 많이 당황했었습니다. CT는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MRI도 또 다른 나름의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MRI도 CT 스캐너와 같이 어떤 통 안에 몸을 눕혀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여기서는 그 테크니션이 미리 귀에 꼽는 소음 방지용 귀마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CT 스캐너처럼 소음이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귀마개를 한 후에 MRI 안으로 검사를 하기 위해 몸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 통 안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정말 여기저기서 탕탕탕 하는 소리가 정말 크게 나는데 마치 내가 무슨 난타 공연을 듣고 있는 듯한 착각? 그리고 그 난타 공연에서 그 공연자가 두드리는 그 통 같은 곳에 내가 들어가서 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있는 듯한 느낌? 아무튼 계속되는 탕탕탕 하는 그 쇠 두드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더라고요. MRI 검사에서는 혈관에 무슨 조영제 같은 투입이 없어 몸이 불타는 듯한 그런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튼 처음으로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본인의 질병이나 건강 상태가 얼마나 긴박한가에 따라서 그 처리 시간이 달라지는데, 응급 상황도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조치가 되더라고요. 몇 년 전에 아이가 열이 많이 나고 갑작스럽게 경기를 하고 눈이 뒤집히는 그런 증상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이가 첫째이고 우리도 아이 육아에 경험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 엄청나게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911에 연락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911에서 응대를 해주는 응급대원이 먼저 아이가 숨을 쉬는지 심장이 뛰는지를부터 물어보고 그 두 가지가 문제가 없음에 우리를 안정시키게 먼저 이야기를 해준 후에 이 상황은 그렇게 응급한 경우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앰뷸런스를 보낼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일단 응급실로 올 수 있게 있는지 물어본 후 우리가 잘 대답을 하지 못하니까 그럼 일단 앰뷸런스를 보내서 구급대원이 체크해 보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초를 다투는 응급 상황,
마치 숨을 못 쉬거나 심장이 뛰지 않는 그런 상황은 아니므로 앰뷸런스가 응급으로 도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몇 분 지나지 않아 응급대원이 도착을 했고 차분하고 편안하게 우리가 직접 응급실까지 갈 수 있게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우리 가족을 응급실까지 앰뷸런스에 직접 태워서 데려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출동 준비를 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덜 위급한 상황일 경우는 직접 응급실로 방문할 수 있게 안내를 해주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가이드를 해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고 한국의 경우 119가 출동을 하면 웬만하면 태워서 응급실에 데려다 줄 법도 한데 하는 생각이 들었으나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다른 응급 상황에 대해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니 조금이라도 더 촉각을 다투는 그런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건강과 관련한 바탕에는 의료보험 제도가 있는데요. 이곳 캐나다 BC주의 경우도 한국과 같이 의료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보통 여기서는 그 의료보험 제도를 메디컬 서비스 플랜, 그걸 줄여서 MSP라고 부르는데요. 한국의 경우 의료보험이 직장과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그 의료보험 제도가 직장과 연계가 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이곳의 MSP는 본인의 수입에 따라 의료보험비가 다르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수입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의료보험비를 많이 내고 수입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저소득자로 분류가 될 경우에는 의료보험비가 면제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부동산 같은 자산은 많은데 실질적인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저소득자로 분류되어서 의료보험비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와 상관없이 2020년 올해 1월 1일부터 MSP 의료보험비가 모두 무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의료보험비가 전혀 없는 거죠. 소득과 상관없이 의료보험비가 무료인 것입니다. 사실 저희 가족의 경우도 한 번 비용이 부과될 때마다 최소 약 100불 이상의 의료보험비를 지출해야 해서 이 의료보험비가 의외로 부담이 되었었는데요. 이렇게 무료가 됨에 따라 훨씬 비용 부담이 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위에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저처럼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피검사, 엑스레이, 심전도, 심장 초음파, 그리고 CT, MRI까지 검사를 하는데 한국의 경우라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까요? 한국에서는 CT나 MRI 같은 검사가 의료보험 적용이 되어야 한다, 아니다 라는 내용이 뉴스에 종종 등장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무튼 진단을 위해서 이 정도 검사를 실시하면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할까요? 100만원 정도?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이? 그런데 여기 캐나다에서 제가 이렇게 검사를 받는데 든 비용은 놀랍게도 제로입니다. 전 단 1불도 이 검사를 하는데 지불한 게 없습니다. 모든 비용이 무료입니다. MSP 의료보험에 가입만 되어 있으면 모든 비용이 무료이고 또 이젠 MSP도 무료라서 이러한 검사와 진단을 하는데 비용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이러한 건강상의 이유로 평생 처음 CT와 MRI를 통해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한국에서 검사를 받았다면 특정 전문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받는 진료에 해당되는 특진비부터 고가의 장비를 통한 검사 비용까지 아주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었을 텐데 여기서
진단을 받고 검사를 하는 동안 무료로 모든 검사를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선두로 앞서가고 있는 한국이 이러한 의료 시스템도 도입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